우리 사람들의 사색, 철학의 여러 주제 중에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오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디서 오는가?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마다 성품이 다양하잖아요. 이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그 선해 보이는 모습, 누군가의 그 조금 안 좋은 모습, 또 이상한 모습, 뭐 그런 성향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뭐 특별히 원죄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 원죄론은 뭐 기독교에서 나온 얘기지만 사실 그 원래 기독교 정신에서 좀 이탈된 얘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생각, 조금 원래 기독교를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서양에서는 이제 원죄론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사람은 이렇게 죄를 갖고 있는 존재야,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뭐 조금 더 다른 시대에 가면 사람은 따블라 라사, 따블라라는 판, 라사는 이게 잘 지운 클렌싱, 청소한 판, 깨끗하게 잘 지운 판같이 그 흠이 없는 존재인데, 이제 나중에 자꾸 얼룩이지고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 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서양에서는 있었죠. 동양에서는 서양보다도 훨씬 더 그 인성론에 대한 사색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인간론에 대해서 서양의 철학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 동양에서는 더 많습니다. 그 이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국 시대가 가장 이제 사상적으로 많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좋은 이론을 얘기하던 때인데, 그때 보면 이제 세 사람만, 더 많지만 세 사람만 얘기해 봅니다. 우선 고자의 성무 선악설. 그러니까 성은 선과 악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본성에서는 태어날 때 성악 그런 게 없어. 그냥 이제 아주 그 중성, 그냥 무성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 교육해야 돼, 이런 뜻이고, 맹자는 성선설. 성선설은 태어나부터 사람은 선한 걸 가지고 선한 마음, 인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 그 인을 이끌어내야 된다. 순자의 성악설, 그 사람은 악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잘 교육하고 이끌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그 상이한 이론들이지만 결론은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자하고 맹자는 약간, 고자가 나이가 조금 많지만 비슷한 시대고, 이제 순자는 한 100년 이후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자는 이제 인간은 그냥 그 타블라 라사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래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이것만 갖고 태어난 거야. 식욕, 성욕이라는 말은, 식욕은 뭡니까? 생존. 서양에도 그런 말이죠. Natural selection. 험난한 자연에서 선택되기 위해서는 생존해야 돼. 먹어야 되죠. 성욕은 서양 용어로 하면 sexual selection. 메이팅에 성공을 해야, 그 짝짓기에 성공을 해야 나의 후손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의 성향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동물들에게는 최고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제 암컷과 수컷이 교미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수컷이 암컷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이후에 암컷이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컷이 영양을 제공해주는 의미로 암컷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동물들은 이제 그런 최고의 목표가 바로 후손을 남기는 것이죠. 생존하고. 그래서 이제 고자는 바로 그런 얘기고, 고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고, 맹자는 이제 똑같이 사람은 성선설,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선한 본성은 인이라는 것인데, 그 인을 우리는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잘 교육으로 이끌어내야 돼.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끌어낸다는 말이 서양의 교육하고 똑같아요. 서양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도 우리 에듀카레, 이끌어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서양의 교육하고 맹자의 교육 이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의 말을 성선설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죠. 맹자가 이제 설명을 더 재밌게 해줍니다. 신발장이 집신 같은 한지게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집신장이가 막 신발을 아무렇게 대충 만들어 와. 그 치수 안 재. 남의 그냥 막 만들어 와. 그렇지만은 장터에 갖다 내놓으면 아무나 그냥 자기 발에 맞는 거 갖고 가잖아. 왜 그래? 사람 발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리사. 어느 집은 음식을 잘해.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입맛이 비슷하니까 음식을 잘하면 똑같이 그 음식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맛집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또 훌륭한 음악가가 있어요. 뭡니까? 사람의 귀가 비슷하니까 좋은 음악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정진하고 잘 교육시키면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게 맹자의 얘기고, 순자 역시 좀 다르게 얘기하지만 사람은 부족한 존재야, 원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잘 교육하고 교화하고 이끌어내면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서양으로 얘기하면 우리 원죄론,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강조한 원죄론은 바로 이 순자의 얘기와 조금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존 로크의 타블라 라사 같은 거는 이제 고자랑 좀 비스무리하죠. 그리고 이제 서양의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또 맹자의 이야기와 비슷하고. 근데 어쨌든 말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후천적으로 교육시키고 수양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한,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 보면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 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보면,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그 교육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 교육을 외면하고 또 곁길로 나가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본성은 정말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는 정답이 없는 것일까? 과연 뭘까? 이렇게 좀 의문을 한 번 더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 과학이나 현대 심리학이 우리 옛 성현들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우리들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유전이다. 이게 현대 과학,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사람의 정신, 이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반반씩. 저는 일찌감치 이런 말을 공감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는 여러 가족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가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회갑잔치라든지 칠순, 팔순 잔치라든지 장례라든지 아니면 돌잔치, 이럴 때 보면 온 가족이 다 모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정말 비슷해요. 생긴 사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씨나 이렇게 몸짓도 비슷한 게 많고, 우리 옛날에는 다 우리가 부모, 자식은 닮았다,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만, 현대는 성격도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부모에게 어떤 질병이 있으면 자녀도 그런 질병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항상 당뇨에 대한 조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치매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녀가 치매가 걸릴 확률이 한 3.5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자녀가 받는 유전은 정말 그 영향력이 분명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데, 그런 몸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은 뇌에서 나온다, 이렇게 현대과학이 밝혀냈거든요. 옛날엔 정신 그러면 마음이 아파 그랬지만 사실은 뇌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뇌에서 나오는데, 뇌는 현대과학은 장기라고 보거든요. 뇌는 바이올로지로 봅니다. 정신의 세계로 보지 않고 몸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몸에서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예전까지는 이런 결론을 못 내렸는데 20세기 후반부터 점점 더 발전하면서 과학과 심리학이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결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약간 다르지만 미국의 심리학 이런 그 학자들은 항상 심리학을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신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study mind in human body, human body 안에 있는 마인드를 공부하는 게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몸과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몸 안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 우리가 부모에게 몸을 50대 50으로 물려받을 때는 마음도 똑같이 반반씩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사람의 뇌도 정신도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의 뇌 구조와 성향을 반반씩 영향받아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은 내 몸의 모습, 현재 내 성향은 내 몸의 성향, 현재 나의 몸, 나의 성격은 나의 부모에게서 반반씩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뭐 운명, 그런 운명이야? 숙명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렇죠. 이게 끝이라면 뭐하러 인간이 사색을 하고, 뭐하러 인간이 가르치고 배우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왜 하겠어요? 비록 몸으로 타고나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타고난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더 나은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고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고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고자나 맹자나 순자가 뭐 서로 다른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똑같잖아요. 노력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열심히 좋은 쪽으로 이끌면 나 자신도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거를 이번 이야기에서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요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부모의 성향을 잘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제대로 보는 최고 빠른 길은 내 부모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그런 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싫어해, 항상 증오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도 내 부모님의 모습,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소스라치게 막 절규할 때가 있죠. 그게 드라마나 소설이 아닙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내 부모님의 성향이 나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제일 먼저 깨닫고 먼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확률이 많습니다. 간혹 죽을 때까지 나를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모르고 그냥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얼마 전에 비로소 나를 깨닫고 후회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의 성향은, 내 모습은 빨리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좋은 성향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나의 좀 아쉬운 성향이 있다면 이거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분명히 본성이 강해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이 노력하면 조금씩 시정할 수 있고 변화의 길로 갈 수 있죠. 완전하게 꺾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듣는 예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이제 메이저리거 유현진 선수는요, 원래 오른손잡이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야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제 투수를 하게 되니까 아버님이 왼손으로 던지라고 아마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현진 선수 보면 타자는 오른쪽에서 합니다. 잘 치죠. 타자를 잘하죠. 지금은 이제 타석이 안 들어가는 리그에 들어가가지고 못 보지만 저쪽 내셔널 리그에 있을 때는 아주 타격이 좋았죠. 홈런도 치고. 타격할 때도 오른손 타격, 투수할 때는 왼손으로 해요. 왜냐하면 야구계에서는 왼손 투수는 지옥에 가서라도 구해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왼손 투수가 귀하고 좋다는 얘기.
그 아버님이 그 왼손으로 억지로 노력을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투수가 되는 거지. 축구 선수 중에도 이제 양다리를 잘 쓰는 선수들이 있고 다 연습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뭐 양다리 잘 쓰는 선수들이 있지만 옛날엔 드물었는데 하석주라는 선수가 옛날에 그 왼발 그 프리킥을 잘 찼거든요. 월드컵에서 골인도 넣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연습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올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보게요. 이 일란성 쌍둥이는 그 같은 몸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의 알에서 이제 그 두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몸이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몸이 같다 보니까 성격도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쌍둥이들을 여러 번 대해봤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생김새는 당연히 똑같고 말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틀려요. 그런데 기본적인 성향은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쌍둥이가 어려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 쌍둥이는 어떤 사연이 있어요. 미국에서 자라고, 한 쌍둥이는 영국에서 자라고, 이런 학자들이 그걸 찾아서 연구한 케이스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비록 태어날 때는 쌍둥이니까 몸이 바이올로지컬한 상태가 같습니다. 몸이 같은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자라나니까 생김새는 같아도 상당히 다르더라,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 경우 많고, 또 이제 어려서는 같은 부모님한테 자라서도 성년이 되면 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뭐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뭐 뇌 정신력이라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가지고 대단히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한 사람은 똑같은 나이인데 70대로 보이고 한 사람은 40대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후천적인 요인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시도해 보는 게 있는데, 칫솔질 할 때 다른 쪽 손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만 합니다. 이제 그 언제 하냐면 세수를 할 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손으로 칫솔질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할 때 이제 다른 손으로 해보고 이제 세수를 하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좀 여유로울 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2년 돼 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 40%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도 상세하게는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처음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다른 근육이 막 사용된다는 느낌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추천해 보고 싶어요.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버릇하면 굉장히 그 뭔가 큰 변화를 느끼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성을 조금씩 시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완전히 바꾼다, 끊어버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정하고 조금씩 시정하고 이러는 가운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그 변화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내가 나의 이런 약간의 본성적인 부분들을 고치려고 이렇게 시정하잖아요. 노력하고 작게라도 이렇게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내면에 큰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을 알자 이런 말은 본성을 알고 뭐 운명감, 절망감을 느끼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내 본성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내가 약간씩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또 안 해보던 거를 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조금씩 성과가 나오거든요. 꾸준히 하면 그 성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무언가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바탕도 되고 자신감도 된다. 바로 이런 걸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